안녕하세요. 시드니 론 선생입니다. 예전부터 융자 관련 채널을 만들어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은행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서포트 패키지에 대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은행에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채널을 개설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보단 융자 상담 시 잘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나 은행, 브로커, 부동산업계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합니다. 물론 은행들의 소득 대비 대출 심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융자 관련 지식, 그리고 더 나아가 융자 상품도 다룰 생각이며 같은 은행에서 비슷한 대출 금액에 대해 다른 이율이 제공되는 이유, 그리고 은행을 옮기지 않고 이율을 내리는 방법 등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룰 생각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많은 분들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코비드-19 서포트 패키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은행들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방안을 내놨는데요. 첫 번째는 직장을 잃거나 소득 감소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들을 위해 3개월이나 6개월 대출 상환금을 멈춰주는 것과 두 번째는 낮은 고정이율입니다. 먼저 대출 상환금을 3개월에서 6개월 멈춰주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멈춰진 기간 동안에 원래 내야 하던 상환금은 어떻게 처리되느냐입니다. 일단 멈춰주기로 약속한 기간 안에는 전혀 상환금을 받지 않으며 멈춰진 기간 안에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에 더해 남은 융자 기간 동안 상환하게 한다는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멈춰놓은 기간이 끝나서 상환금을 다시 내기 시작해야 할 때에 월 상환금은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행사에서 가이드로 근무하던 준영이와 식당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수영이는 이번 사태로 인해 둘 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둘은 3년 전에 첫 주택을 구입해 현재 남은 융자 금액은 65만 2,764불 78센트에 남은 융자 기간은 27년, 현재 이자율은 2.9%, 월 상환금은 2,914불입니다. 준영이 부부가 거래하는 은행에서는 3개월 대출 상환금 정지, 이 기간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에 더해 남은 융자 기간 동안 상환하게 해주기로 했으며 융자 상환 기간도 27년에 멈춰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준영이 부부는 원래 내던 2,914불보다 얼마를 더 내야 할까요? 일단 3개월간 이자 부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금 65만 2,764불 78센트를 연이자 2.9%로 계산하게 되면 총 연이자는 18,930불 18센트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이자는 하루하루 계산되기 때문에 계산된 연이자를 365일로 나누게 되면 하루 이자가 51불 86센트가 됩니다. 51불 86센트를 3개월 즉 91로 곱하게 되면 3개월간 발생하는 이자는 4,667불 40센트가 되죠. 그리고 원금인 65만 2,764불 78센트에 3개월간 발생하는 이자인 4,667불 40센트를 더하게 되면 3개월 뒤 갚아야 할 원금은 65만 7,432불 18센트가 됩니다. 이제 늘어난 원금을 27년 상환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준영이 부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5불이 늘어난 2,929불을 내게 됩니다. 물론 이자율이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은행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준영이 부부가 거래하는 은행처럼 남은 상환기간도 멈춰주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상환금만 멈춰주고 상환기간은 흘러가게 하는 은행도 있다는 점입니다. 준영이 부부 같은 경우는 남은 상환 기간이 27년에 정지되었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도 늘어난 원금을 27년 상환 기간 동안 갚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은행의 경우 26년 9개월로 계산되어 갚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준영이 부부보단 조금 더 내게 됩니다. 둘째는 신청한 지 일주일도 넘었는데 도대체 언제 연락이 오느냐입니다. 현재 제1금융권에선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2주 동안 10만 명도 넘는 분들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메이저 은행 4군데에만 40만 명 이상의 손님들이 신청하신 상태죠. 고객 1명과 통화하고 정지시켜주는데 소비되는 시간이 20분이라고 가정해보면 왜 아직도 연락이 안 왔는지 이해가 가시려 생각합니다. 현재 거의 모든 은행들이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혹시나 해서 지점에 가보셔도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실 거예요. 지점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 다른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고 정해진 담당자들이 연락을 드리는 방법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접수됐다고 확인 이메일이나 확인 문자를 받았거나 신청하셨을 당시 화면에 성공적으로 신청됐다고 나왔다면 지금 당장은 인내로 기다리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셋째는 상환금 정지를 신청하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느냐입니다.
호주은행연합 오스트레일리안 뱅킹 어소시에이션의 발표에 의하면 향후 대출 신청 시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상환금 미납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2020년에 오프 더 플랜 아파트 세트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겐 이 사태로 인해 구매 가격보다 낮게 나오기 시작하는 은행 밸류에이션, 더욱 까다로워지는 대출 심사, 투자 구매 시 은행에서 점점 낮게 측정되어 사용되는 렌트 수입 등등 현 상황이 매우 안 좋게 적용되겠죠. 오프 더 플랜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엔 은행들이 발표한 고정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고정이자들은 기존의 중앙은행에 의해 변경되던 이자율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래 없이 기존의 고정이자율에서 거의 0.6%나 낮은 이자율을 발표했죠. 가장 눈이 가는 이자율은 역시 거주용 원금 이자 상환으로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현재 2.2% 선으로 고정시키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융자를 받으신 지 2년 이상 되셨고 중간에 이자율을 조율하신 적이 없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변동이자로 3% 초반의 이자율을 내고 계실 겁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준영이 부부에게 이 고정이자율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준영이 부부의 거래은행에선 2.29%의 고정이자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융자 금액 65만 2,764불 78센트에 변동이자 2.9%와 고정이자 2.29%의 차이인 0.61%를 계산하게 되면 3,981불 86센트의 이자를 1년에 덜 낼 수 있게 되겠죠. 이 경우 당연히 상환금도 그에 맞게 줄어들게 되어 부담감이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향후 1년이나 2년 안에 집을 판매하실 계획이 아니라면 고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이 고정이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시고 은행으로 문의하시는 부분이 이 이자율이 기존 고객에게도 적용된다라고 광고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 고객이라는 건 현재 변동이자를 내고 계시는 기존 고객을 말하는 것이고 이미 전에 고정을 하셨던 분들은 계약 파기에 의한 페널티를 지불하셔야만 다시 고정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고정하신 분들의 이자를 아무 조건 없이 낮게 변경시켜주는 일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해 보이네요.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서포트 패키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잊지 마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